안녕하세요. 절대업TV의 명품 PD 한PD입니다. 제가 아파트 시장을 보니까 걱정이 되는 게 딱 두 가지가 있어요. 앞으로 이 아파트 시세에 관해서 걱정이 되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원자재값 상승으로 인한 분양가의 상승, 그죠? 뭐 그건 어쩔 수가 없잖아요, 그죠? 원자재 가격이 세계적으로 올라가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분양가들이 올라간다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는 뭐냐면 고가 주택들의 그 분양 가격, 터무니없이 그냥 올려붙이는 분양 가격. 자, 그게 또 시장을 또 버블로 만들고 있다라는 거예요. 얼마 전에 제가 그 유엔사 부지 이야기를 했죠. 제가 그 고가 주택의 분양가를 계속해서 관찰하고 추이하고 방송을 제작하는 것에는 어떤 의미가 있어요. 자, 그게 시장의 가격에 어쨌든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라는 거야. 또 분분양가의 문제는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면은, 자, 일단 두 가지를 보시면 돼요. 두 가지 케이스를 보면 돼요. 자, 유엔사 부지를 1조 뭐 얼마에 사가지고 평당 한 6,300, 500에 사가지고 땅값의 평당 이제 6,300이란 얘기예요. 근데 아파트 평당 1억 뭐 500, 300 뭐 그렇게 분양을 한다고 그러잖아요. 자, 그렇게 분양할 자신이 있으니까 그렇게 희소 가치가 있는 땅을 비싸게 산다라는 거야. 부자들은 그 가격에도 산다. 그런 자신감. 자, 그다음에 두 번째 사건이 뭐냐면, 자, 오늘 조금 얘기할 건데 여의도인데, 오늘의 주제는 여의도예요. 여의도에서 분양하는 가격들의 고가 분양에 나오는 거에 대한 문제점이에요. 자, 여의도의 고가 아파트 그 MBC 부지, 여의도 그 브라이튼 여의도라고 이름을 정했더라고요. 자, 그걸 평당 1억에 분양하려고 하다가 분양이 안 되는 거지. 여의도에서 평당 1억에 아무리 부자라고 해도 여의도에 그 돈 가지고 강남 가서 사지 여의도 사겠어요? 그죠? 똑같은 32평 아파트인데 강남은 뭐 32억, 35억이면 사는데 여의도에서 32억, 35억 사람은 안 사지. 그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망상이지, 망상이야. 그러니까 그 분양 계획을 철수하고 평당 5천에 임대를 놓는다는 거야. 그러면 자기들이 원래 분양을 하면 평당 5천에 분양을 해야 되는 건데, 뭐랄까요, 나중에 팔면은 더 비싸게 팔 자신이 있는 거야. 희소 가치가 있기 때문에. 자, 그렇기 때문에 평당 5천에 임차를 맞춰가지고 임대로 돌려가지고 나중에 분양 전환해서 평당 9천 1억에 팔아먹겠다라는 그런 얘기지. 그런 전략으로 가고 있다라는 거지. 자,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소위 이 고가주택들을 시행하는 시행사들이 우리나라 이 부자들의 부동산을 구매를 할 때 좋은 위치에 아주 럭셔리하게 지면 평당 1억도 팔 자신 있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자꾸 이런 그 시행하고 개발하고 분양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자, 그런 거야. 자, 그런데 문제는 뭐 한남동이나 그런 최고급의 주거지에서는 평당 1억에는 팔릴 수 있어도 뭐 여의도 같은 지역에서는 그 팔리기 어렵겠죠. 그죠? 뭐 강남도 평당 1억에 분양한다고 하면 팔리겠어요? 안 팔려요. 그건 팔리질 않는 거야. 쉽진 않아. 강남도 뭐 다 그렇게 팔리는 건 아니야. 뭐 압구정동 정도나 돼야 팔리는 거지. 자, 중요한 거는, 이러한 그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은 토지의 문제라는 거야. 자, 일반적으로 서울에 아파트를 질 수 있는 토지의 면적도 거의 없잖아요. 그죠? 유유지도 없고 재개발을 해야 되는 거잖아. 그리고 역세권에 재개발을 해도 굉장히 비싸게 나오잖아. 그죠? 이제 32평이 10억이 넘게 나오니까. 그죠? 강북 지역에서도. 뭐, 강남의 재건축 재개발 project도 뭐 당연히 모자라는 거고, 그리고 0.1%들의 부자들이 사고 싶어 하는 그런 주거지는 더욱 모자랄 거고, 결국은 토지의 부족, 그것으로 인해서 이 고가 아파트의 분양가가 급등하고 있다는 거야. 그리고 그 0.1%의 대체 새 아파트에 대한 수요는 있거든. 자, 그래서 이런 게 문제가 된다는 거야. 그래서
그래요. 그렇다고 이걸 뭐 국가가 분양가를 규제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이제 그렇잖아요. 뭐 분양가를 어떻게 규제를 해? 그냥만 이제 투기과열지구 조정지구가 있으면 분양가 상한제를 정해서 어떤 그 심의 과정을 갖게 되는 거지만 그렇지만은 이제 그것마저 없으면 이제 분양가가 다 풀려버리는 거잖아요. 자, 이런 상황에 왔다라는 거야. 자, 그러면은, 이건 뭐 결론적인 얘기인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제는 방법이 없어. 사실, 그, 대한민국의 0.1%라고 하면, 그렇게 많지 않잖아. 말 그대로 0.1%잖아. 그리고 0.1%가 다 뭐, 새 집을 사는 거 아니잖아. 그러면, 그런 고가주택에 대한 수요가 있다고 하면, 공급을 늘려주는 수밖에 없는 거야. 정부 입장에서도. 제가 생각하는 관점에서 볼 때 수요에 대해서 공급을 많이 늘려줘야 된다라는 거야. 그 얘기는 뭐냐면 한강 주변에 예를 들어서 이제 용적률을 풀어줘야 되는 수밖에 없죠. 지금 오늘도 뭐 이제 얘기할 때가 여의도잖아요. 여의도는 용적률을 최대 1200%까지 적용해 줄 수 있다라는 거야. 최대 뭐 이제 유치에 따라 틀리겠죠. 자, 그렇다고 하면 이제 압구정동도 나오는 얘기가 뭐 50층, 뭐 70층 뭐 그렇게 나오잖아요. 뭐 이제 그렇게 할지 안 할지 모르지만 그렇게 해서 고가 주택들을 공급을 해줘서 고가 주택의 수요를 충족시켜 줘야 된다는 거야. 그래야 이게 분양가가 내려가지. 안 그러면 그걸 계속해서 막으면은 문제는 시행사들이 그것을 알고 이 희소 가치를 알고 고가에 분양을 해서 고가 아파트 분양가가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야. 문제는 이 고가 아파트 분양가가 올라가면 서울 아파트의 분양가도 또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야. 자, 그런 점에서 이게 우리가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라는 거야. 이게 무작정 뭐 고가 아파트를 혜택을 주면 안 된다. 분양가를 억제해야 된다. 이런 문제가 아니더라고 내가 보니까. 자, 이제 예전에 이제 정부에서 고가 주택에 대한 어떤 규제가 많았잖아요. 그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규제 많았는데 일종의 이제 이 규제를 풀어서 공급을 해줘서 가격을 잡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자, 물론 이제 그만큼 혜택을 줬으면 세금을 환수해야지. 세금 혜택까지 주고 용적률 혜택까지 주는 것은 아니라고 보죠. 아니라고 봐야 되겠죠. 자, 일단은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고가 아파트 지역이라고 하면은 강남에 있을 거고, 그다음에 요즘 뜨는 뭐 성수동에 있을 거고, 그다음에 한남동에 있을 거고, 그다음에 여의도가 있을 거고, 그죠? 강남에서도 뭐 어디에 대치동에 운마 아파트가 있을 거고, 조금 더 멀리 가면은 뭐 잠실조공 5단지, 그죠? 조금 더 멀리 가면 뭐 목동에 재건축 아파트 뭐 그런 데까지. 자, 그런 데까지 우리가 그 가격 추이를 잘 봐야 된단 말이야. 왜냐면 강남의 아파트 가격은 송파에 영향을 주는 거고, 송파의 가격은 마포에 영향을 주는 거고, 그 다음에 강남의 아파트 가격은 성수동에 영향을 주는 거고, 여의도에 영향을 주는 거야. 바로 여의도에 영향을 주고 있잖아.